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엔캠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 좀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이때 보면 마이너스 11% 조정, 그리고 오늘 또 마이너스 4% 조정을 연속 두 번 받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해요. 뭐냐면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들이 아직 이탈을 안 했죠. 뭐 제일 중요한 27만원 구간 아직 이탈을 안 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 21선 또한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승의 흐름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올라간 거에 대한 단기적인 이 조정 파동이라고만 좀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리자. 왜냐면은 올라간 폭 대비 크게 조정폭 나온 게 아니라서 35만원에서 이 정도 빠진 거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20% 조정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요 쭉쭉쭉 올라간 것 같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30%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변동성 있고 나서 4배 더 갔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매도할 타점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시면은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죠.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그냥 계속 올라간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올라가다가, 그죠,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좀 세게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7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34만원. 47에서 34만원 얼마나 빠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30% 정도 빠진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30%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정폭이 나온 후에 어디에요? 이 구간 34만원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죠? 쭉쭉쭉 가서 주가가 150만원까지 다시 4배 정도가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항상 어떻게?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요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요 이 에코프로랑 조금 반대로 가는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봤을 때 에코프로 최근에 흐름을 좀 볼게요. 3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고 이날 어떤 흐름이 좀 발생했는지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죠? 빠졌다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그죠? 요런 패턴을 보였다. 그럼 어떤 패턴이에요? 정확히 봤을 때는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 패턴이잖아요. 그죠? 이 패턴. 자, 이 패턴을 여기다 좀 그려놓을게요.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주가 올라갔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패턴이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엔캠은 3분봉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엔캠을 볼게요. 엔캠은 어떻게 됐어요? 엔캠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어떻게 됐다? 올랐다가 쭉 빠지고, 그죠? 쭉 빠지고 어떻게? 다시 천천히 올라주고 나서 조정 후에 다시 어떻게 됐다? 다시 빠지는 흐름. 그죠? 어때요? 데칼코마니에요. 엔캠이랑 에코프로랑 어떻게?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정반대로, 그죠?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정반대로 움직여요. 엔캠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그죠?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죠?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 그죠?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엔캠이나 에코프로랑 정반대의 방향을 좀 보여주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간단하죠. 왜? 엔캠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대장주잖아요. 지금 대장주,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언제요? 2023년도에 대장주다. 그죠? 대장주가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대장주였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엔캠이 조정을 받은 거다. 그럼 앞으로도 에코프로가 올라가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를 볼게요. 어때요? 자, 이 위에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뭘 맞을 수 있다? 매물을 맞을 수 있다. 매물. 누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럼 에코프로 매물 맞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엔캠이랑 에코프로랑 어떻게 된다?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어떻게 위에서 저항을 맞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캠은 반대로 에코프로가 빠질 때 어떻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상은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현 구간에서 어떻게 크게 주가에 대한 문제는 없다. 왜?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5만원 구간부터 강력하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인한 단순 조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캠 같은 경우는 5월에 MSCI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엔캠 관련된 내용이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 리뷰라고 24년도 2분기 MSCI 편입 관련된 종목, 편입 편출인데 우리는 편입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그 초록 색깔 선이 뭐예요? 기준을 충족하는 음영인데,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엔캠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게. 편입 조건이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죠. 누구? 엔캠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총액 기준에서 충족하는 거 누구다? 일단 엔캠이다.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유동 시가총액이 얼마 없어요. 얘는 절반인데 얘는 얼마다? 거의 없다. 자, 유동 시가총액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유동 시가총액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거 좀 화면을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동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조예요. 10조인데 대주주가 90%를 가지고 있어. 그럼 유동 시가총액 얼마? 1조야, 1조. 근데 MSCI 패시브 자금이 예를 3천억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3천억. 그러면 유통되는 주식이 1조밖에 없는데 3천억이 들어오면은 단순 계산으로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가? 30%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유동 시가총액이 30% 올라가면 전체적인 시가총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요건 고정되어 있는 시가총액이니까, 대주주 물량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13조가 된다. 그럼 MSCI 3천억 들어온다고 시가총액이 3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3천억이 들어왔을 때 단순 계산 30%지만 3천억이라는 수급이 1조 유통 시가총액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이 나온다. 그래서 괴리율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유통 시가총액.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엔캠은 뭐가 된다? 충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엔캠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일단 5월에 MSCI 편입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어떤 거라고요? 5월에 MSCI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MSCI가 뭐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MSCI가 만들어낸 지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추종하는 펀드. 추종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이 MSCI가 만든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왜 그런 거냐면은 내가 펀드를 구성할 때 좋은 종목들을 많이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뭐냐면은 내가 A라는 종목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 난 정말 마음에 사기 싫어. 근데 내가 펀드 매니저잖아요. 근데 내가 MSCI를 추종하고 있으면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 A라는 종목이 MSCI 편입이 되면은 나는 사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A라는 종목을 일정 비중을 담아야 됩니다. 내가 MSCI를 추종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다? MSC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고평가라고 생각해도, 그죠?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A라는 종목이 아무리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동일해요. 연기금도 동일하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MSCI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위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도 아무리 비싸다 생각을 해도. 그럼 여기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연기금이 엔캠을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엔캠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팔고 있었죠. 그죠? 계속 팔고 있었다. 언제 팔고 있었어요? 가격대를 보세요. 10만원 구간 계속 팔고 있었잖아. 그죠? 계속 팔았잖아요. 왜 팔았을까요? 고평가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판 거예요. 어디? 10만원 구간대, 9만원, 10만원 구간대에서. 근데 쭉 팔다가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씩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싼 가격에. 왜 그럴까요? 왜? 주가가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금도 자기네들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만큼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기금 또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에코프로 머티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본질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패시브 자금의 움직임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투자 여행 동향. 자, 에코프로 머티를 보면은 처음에 자, 3개월 말고 자, 5개월로 봅시다. 상장할 때. 자, 상장하고 나서 연기금은 어떻게 됐죠? 자, 연기금을 잘 보세요. 연기금을. 자, 첫날에 20만 주를 매도하고, 그죠?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이 편입되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돼? 매수세가 들어오죠. 연기금에서. 그죠? 첫날에 얼마에 매도했어요? 5만 원에 다 매도했단 말이에요. 5만 원에. 근데 언제 샀어요? 이렇게 많이? 언제? 자, 16만 원, 17만 원에 많이 샀습니다. 20만 원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시총이 올라가니까. 코스피 200에서 계속 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코스피 200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다? 패시브 자금이다. 근데 MSCI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 57,000원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었어도 어떻게 된다?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입이 되면은. 그래서 엔캠의 주포들은 5월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꼭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안 넘기더라도 MSCI를 추종하는 외국계 펀드 있죠. 외국계 펀드. 이쪽에다 어떻게 되는 거다? 물량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한정적으로 넘기겠죠. 많이 넘기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꽤 많은 물량을 MSCI 쪽에 편입되는 물량에 넘길 수 있다. 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일단 5월 달까지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MSCI가 하나 포함되고요. 그리고 5월부터 뭐가 있냐면은 10이 있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나오는 건 6월이요. 진짜 나오는 건 6월. 그래서 저는 일단 세력들이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5월까지 끌어올려서 그죠? 이 구간에서 물량을 MSCI 쪽에 좀 넘기면서 그러니까 편입 확정은 5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5월 말쯤에. 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MSCI 편입은 6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를 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MSCI가 크게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을 한껏 더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을 높여주고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된다? 달라붙고 외국인들도 어떻게 미리미리 좀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한다. MSCI 편입이 되기 전에 딱 각이 나오니까 편입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력들이 5월에 가장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력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환사채 물량을 좀 볼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분기 보고서를 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7번. 자, 봤을 때 자, 전환사채 물량이 좀 있죠. 자, 이 물량 어떻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5월 11일부터 나올 수 있는데 300억이고 이 밑에가 좀 많아요, 물량이. 1,100억과 500억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6월 2일부터 나올 수 있다. 많은 물량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6월 중순쯤에 MSCI 편입 확정이 될 텐데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은 고점이 4월에서 5월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4월에서 5월 고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빡세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6월부터 다시 한번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올리면서 여기서 어떻게 설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점 자체는 4월에서 5월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후부터는 엔캠은 웬만해서는 안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주가를 좀 높여놔야죠. 물론 지금 구간 몇 배예요? 벌써? 4배 가격이죠. 4배 가격. 근데 지금부터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매수세가 붙을까요? 매수세가 붙기 힘들 겁니다. 매수세가 붙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물량을 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환 우선주 있죠. 전환 우선주. 이것도 말하자면 복잡한데 자, 먼저 이 신주인수 부사채 물량부터 보여드릴게요. 신주인수 부사채 물량이 이렇게 100만 주 정도, 지금 한 90만 주 남았습니다. 90만 주 남아 있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90만 주의 물량이 남아 있고 이 전환 우선주라고 있어요. 전환 우선주. 얘네도 물량이 얼마 남았냐면은 거의 한 200만 주 남았거든요. 200만 주. 그러면 합쳐서 거의 몇 주가 남은 거예요? 290만 주의 물량이 남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지금 주가 있잖아요. 지금 주가 30만 원 계산하면 얼마요? 9천억입니다. 9천억.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팔 수 있는 물량이. 근데 지금 시장에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죠. 나와도 몇 주씩 나와요? 20만 주씩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장에서 이 물량을 야금야금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금야금 매도하고 있다. 그럼 주가를 올리면서 야금야금 매도할 때 매도 물량 누가 받아가요?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겠죠. 개인 투자 받아가면서 어떻게? 주가를 계속 조금씩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다가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이 전환 우선주를 상향시켜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터는 건데 여기 고점을 찍는 구간부터 어떻게? 천천히 다시 내리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많이 쌓여요? 개인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개인들이. 자, 290만 주를 누구한테 넘긴다? 개인들한테 넘긴다는 거. 개인들한테. 그러면은 고가권 예를 들어서 43만 원에서 50만 원 구간대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든다고 해봅시다. 박스권을. 여기 많은 개인들이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여기서 주가를 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500만 주가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전환사채 팔아야 될 물량 얼마예요? 300만 주죠. 300만 주. 여기서 천천히 내리면서 호재 띄우면서 이렇게 내리면은 개인들이 뭐 하겠어요? 물타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물타기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고점을 좀 빠르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다?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물량 넘기고 나서 어떻게 주가 급락시키는 거야. 반등 급락시키면서 어떻게 여기서 사채 물량 털면서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물 타줄 거니까. 그래서 고점은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점은 빠르게 나온 후에 이 고점부터 세력들이 전환 우선주를 상승시켜서 물량을 던지고 전환사채 물량 나올 때 MSCI 편입된다는 기대감으로 올려서 MSCI 편입도 되고 여기서부터 설거지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일단 고점은 4월에서 5월 만들어지고요. 단기 반등 구간은 6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은 후에 단기 반등 나오고 빠지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엔캠을 혹시나 매수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쨌건 이 구간에서 저항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짧게 보고 싶다, 매우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자, 위에 번호 있습니다.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7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27만원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이신 분들은 2분의 1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30만원에 샀다, 30만원에 샀는데 지금 너무 물량이 많다,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물량을 덜어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10%지만 분할 매수를 안 하신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했으면은 마이너스 6% 정도 되겠죠. 이거 좀 덜어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다. 근데 27만원이 일단은 깨지고 안 깨지고는 일단 월요일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 타점 그리고 당장 반등 시에 제 목표가는 44에서 50만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 자체가 굉장히 길어져서 요거 다음에 좀 이런 내용들 설명드릴 거니까 혹시 지금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매수 타점이나 단기적인 매도 타점, 그 중장기적으로 왜 44에서 50만원 구간이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인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엔캠이 분명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잡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머리를 좀 든 놈, 그죠? 이놈을 엔캠 제가 후속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놈 좀 필요하신 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닥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000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MDS 테크 요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수익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 수익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9201-6329 그냥 스윙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요거 한 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 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10,000원부터 170,000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거.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